일단은 어차피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좀 애들 처음 이제 경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처음이시잖아요. 이 과목 자체가 물론 중학교 때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고 역사라는 과목이 있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료는 5페이지를 피시면은 이제 현대고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제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이제 탐구 과목을 우리가 다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문과랑 이과랑. 그러면 이제 과탐에도 탐구 과목이 있고 사탐 탐구 과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탐 탐구 과목이 총 9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영역으로 보면은 일반 사회라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라는 영역이 있고 윤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각자의 과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는 뭐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있고 뭐 법,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도 있고 뭐 경제라는 과목도 있고 지리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윤리에서는 뭐 생활과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이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통합사에 다루지 않고 그럼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는 여기에서의 일부 내용이 좀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일부 내용이 좀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일부 내용이 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선택하게 될 뭐 문과지망 학생에서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의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거의 좀 이 통합사회가 쉽게 나온 학교들은 수능 문제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가 어렵게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고가 아주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교라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교과목 자체에서 얘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또 얘가 40%를 차지하고 얘가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윤리의 영역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통 윤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배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일반사회 선생님과 지리 선생님 2명이 들어가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윤리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윤리 선생님이 또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이게 윤리 선생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리 전공자가 들어와서 윤리 파트를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고도 한 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일반 사회,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이걸 가르치거나 얘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내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윤리 전공자가 들어간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각 학교는 중동고가 그래요. 중동고도 엄청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윤리 전공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3분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동시에 또 이제 한국사는 어떤 변동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지금 이게 얘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합사회 자체가 처음 시작된 게 2018년부터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도 한국사 교과서가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한국사 교과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교과서 개발이 2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새로 쓰게 된 교과서가 이제 좀 뭐가 달라졌냐면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된 건 없는데 비중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전근대사가 50%고 근현대사가 50%였는데 5대5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바뀐 교과서에서는 전근대사가 25%고 근현대사가 75%예요. 근현대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까지 왜 나왔냐?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자세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너네 다 배웠던 내용들이잖아. 그냥 총론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원이 총 4개 단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이 전근대사 2단원이 개항기, 3단원이 일제강점기, 4단원이 현대사인데 문제는 이 전근대사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한 단원에다가 우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가 그간에 좀 한국사를 좀 재밌어 하고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사실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역사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선사시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망 능력이 없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어쨌든 비중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현대사가 내용이 그냥 그 자체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애들이 일제강점기 파트를 들어가면은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대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법정 기술사니까 총 4단이거든요. 뭐 일주일에 4시간 들어간다는 얘기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총 3단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얘를 4단위로 운영을 안 하고 3단위로 운영을 해요. 한 단위를 빼버려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진로 과목 때문에 사탐에서 단위를 하나 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고는 네 단위를 그대로 운영을 해요. 그럼 일단은 일반사회 선생님이 한 번 들어와서 1단위 담당하고, 지리 선생님이 1단위 담당하고, 윤리 선생님이 1단위 담당하고, 나머지 단위는 얘네 조별과제에 있어요. 조별과제. 근데 조별과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팀티칭 하는 건데, 문제는 애들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어딜 가더라도 무임승차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대학교 때의 그런 팀 수업에 이제 미리 체험해 보는 건데, 원래 이제 현대고가 다른 자사고는 좀 많이 공부만 시키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여기는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시켜주거든요, 애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학생부에 좀 쓸거리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총 4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얘 1단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과제가 1단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애들이 이유는 모르겠으면 제가 대답을 하긴 하지만, 제가 뭐 따로 준비는 안 해주고, 그리고 한국사가 좀 특이한 게, 거의 대부분 학교가 그냥 1학년 때만 운영을 해요, 한국사를. 그런데 현대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도 한국사가 있고 3학년 때도 한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정으로는 3단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단위를 배치하고 3학년 때 1단위를 배치해요. 일단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1학년 때에는. 그러니까 한국사를 전부 다 안 나가요. 그러니까 1, 2, 3, 4단원 있잖아요. 전부 다 안 나가요. 현대사나 일제강점기 일부를 3학년들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막 진도를 막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냥 충분하게 천천히 하고 싶은 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난이도를 그냥 올려서 가르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학교 같은 경우는 1, 2, 3, 4는 무조건 1학년 다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 교과서만 읽어주시고 그냥 막 쭉쭉쭉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막 빨리 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천히 나가면서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사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출판사가 얘네가 시마스거든요. 되게 변방의 출판사예요, 한국사. 거의 채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마스 출판사 내용이 좀 쓸데없이 자세한 게 있어요. 쓸데없이 자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출판사 자체가 좀 교과서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현대고는 그냥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야 돼요.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비문선지가 많이 나와요. 비문선지. 그 비문선지가 뭐냐면 문장 2개를 합쳐요. 근데 앞문장은 맞는 내용인데 뒷문장은 틀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전체 선지 그게 정답선지 오답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꼼꼼하지 않은 애들이 앞에만 읽고 맞네 넘어가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문선지 많이 내고, 그다음에 지도 문제나 연표 문제를 좀 강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도 이제 살짝 뭐 지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인물도 뭐 살짝 인물의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책 이름 나오죠. 책 제목. 그런 것도 살짝 이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를 아예 꼼꼼하게 좀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실수를 틀리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현대고만의 또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대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 자체 교재를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자체 교재가 제게 있긴 하지만 그게 시마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체 교재라는 게 모든 교과서를 좀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과서로 수업을 해요. 그게 훨씬 편해요. 더군다나 특히 1단원 같은 경우는, 정근대사 같은 경우는 편사별로 경중의 크기나 강약의 크기가 있는데, 근데 시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나오는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예상 범위가 1단원 전체이거나 1단원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1단원 관련해서, 정근대사 관련해서는 그냥 교과서에다가 제가 이제 다 빈칸으로 뚫어놨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제 선택지로 뽑혀 나올 문장들 있잖아요. 거기다 제가 다 위주로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면서 교과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테스트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그냥 교과서 빈칸으로 넣고 채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굴려보려고 해요. 그냥 그게 작년에도 해보니까 그게 아이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교과서 전체를 외우고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는 교과서별 서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다 정해줬거든요. 이거 저거 쓰라고. 정근대사는 안 정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자체 교재가 편하니까 2단원부터 들어가면서 제 자체 교재를 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통합사회예요. 근데 일단은 원래 현대고가 2학년 때 올라가면 애들 이제 뭐 경제도 하고 3학년 때는 정법 하거든요. 물론 문과 지망을 한정했을 때. 근데 그 법정이랑 그러니까 정법이랑 경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그 담당 선생님이 1학년 내려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가 난이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리도 어렵게 나와요. 얘네들 이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하거든요. 2, 3학년 올라가면은. 근데 그 선생님이 내려와서 지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디에서 많이 오바를 하시냐면은 요 세계 지리 파트에서 엄청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수능 기출 문제를 던져요. 예, 그리고 실제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현대고 부교재로 나가요. 부교재. 부교재 사라고 할 거예요. 2, 3천 원 주고 사라고 할 건데, 그러면 그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 보면 그냥 세계지리 파트는 그냥 수능 특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다른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세계지리를 엄청 세게 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계지리를 너무 수능처럼 내버리고, 수능처럼 낸다는 얘기가 굉장히 애들한테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깊게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윤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윤리가 쉬운 축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윤리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따로 안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로 하시거든요. 교과서나 필기로 하시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만 충실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요 세계지리 기후 파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로 들어가면은 경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제단원이 5단원이란 말이에요. 경제단원이 가장 최상 단원인데 경제를 굉장히 또 오버해서 가르쳐요. 마찬가지로도 수능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학기가 굉장히 험난해요. 이 통합사 같은 경우 1학기가. 그래서 1학기 때는 사실상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냥 알아서 등급이 갈려요. 그러니까 100점이 잘 안 나와요. 통합사에는. 왜냐면 되게 내용 자체가 어렵게 나와요. 경제는. 마찬가지로 세계지리도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막 쾌페네 기후분 배우고 막 그래프 읽고 뭐 어디 뭐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애들이면은 금방 따라오는데 아예 지리가 젬병인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간에 지리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애들이 그냥 놔버려요. 그냥 공부를. 어차피 나 이과 갈 건데. 이런 마인드도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놔버리면 진짜 전반에 신박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이랑 기말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는 중간이 좀 더 쉬워요. 그래도 상대 비교를 했을 경우 둘 다 어렵지만 상대 비교해서 중간에서 점수를 잘 맞아놔야지 경제에서 어차피 폭탄을 맞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혼자도 가능하거든요. 자기주도가 가능해요. 근데 경제는 자기주도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자기주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혼자 하면은.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함께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합사에 굳이 학원 안 보내셔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주도가 정말 잘 되는 애들이면은 혼자 내비둬도 잘하고,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국어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되잖아요. 통합과학이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애들 과학계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펼쳐요. 통합사회를. 근데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펼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뭐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디립다 외워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해더라도 90점 이상 나왔거든요. 항상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공부 습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딱 펼쳐요. 그리고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통합사회, 한국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가면은 오히려 통합사회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다룬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가벼운 내용들이고 애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해요. 다른 학기에 비해서. 근데 이제 1학기랑 상대 비교했을 때는 2학기 때는 조금 이제 통합사회 자체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괜찮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사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한국사가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 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못 빼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를 2학기 내내 나갔어요.
2학기 내내 거의. 현대사도 못 들어가고 조금 물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또 천천히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부터 선생님 한국사 너무 짜증나는데요? 라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사실 여기 교과서를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면 100점 나와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좀 풀면서 그 현대고만의 그 출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만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보내셔야 된다는 저의 이제 당위성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3단이고 4단이 운영하고 2단이 운영 중 6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수가 그렇게 막 크지는 않지만 이게 실적으로 공부를 아예 놔버리면은 전체 등급을 깎아먹는 민폐 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얘가 민폐 과목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그리고 혼자는 솔직히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야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 현대고를 지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외워야 될 거, 외우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 구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연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